주체들이 연합의 형성의 연합표 결과를 공정하게 분配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경제 이론이래요. 자, 글의 주제는 연합형 게임인데 뭐 이렇게 읽어가지고는 지금 개념을 모르겠으니까, 자 그러면 주어 잡자. 경제 주체들이 연합을 형성했다. 그리고 협력했다. 자 그럼 1. 연합. 그에 따라서 만들어진 결과. 맞죠? 자 그럼 그 결과를 뭐 해? 분배하는 거래요. 자 정리하면 연합, 결과물, 분배. 아 그렇구나. 그래, 나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서 같이 뭔가를 해서 결과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자 여기서 일단 연합에 대한 정의를 하네요. 다시 1. 공동적. 전체나 일부가 형성한 집단. 기준을 정할 수가 있고, 대표적인 게 셰플리 값이 있대요. 자 어렵게 설명할 이유가 전혀 없고요. 이런 거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고전 문학에서 봤었던 향촌 공동체 두레. 그래서 그 두레 같은 걸 보시면 순서가 있고 그렇잖아. 그런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셰플리 값은 글의 주제죠. 연합의 경제 주체들이 부담할 총 비용을 각 경제 주체가 연합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는 기준이래요. 아까 했던 내용 반복이잖아. 근데 봐라. 지금은 아까 1단락은 결과의 분배인데 여기는 비용에 따른 결과 분배. 아 그래서 기준을 뭐로 보겠다는 거야? 비용이야. 그렇죠. 예를 들면 주식회사야. 지분 50% 갖고 있는 사람이 50% 이득을, 10% 갖고 있는 사람은 10% 이득을 가지면 되겠죠. 왜 자꾸 그 구석에 앉아? 이렇게 넓은데 구석에 앉아서 왜 자꾸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쪽으로 와요. 이 기준은 경제 주체일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자 1번 모든 경우의 수 고려요. 기회 균등성. 내가 이제 알고는 있지만 뭐 알아서 하실 거니까, 경제 주체들이 연합에 참여 생기는 총 비용의 증가분의 비례해서 기여 공정성이 나온대요. 그럼 두 가지 개념이 나왔죠. 1번 개념은 뭐야? 기회 균등성이고 2번은 기여 공정성이야. 기회 균등성은 경우의 수고요. 기여 공정성은 비용 증가분에 비례하여 비용을 분담하게 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총 비용 증가, 총 비용이 증가했어. 그럼 니네가 뭐 예를 들면 10%를 갖고 있어. 그럼 10%만큼의 비용 증가를 할게. 인 것 같아요. 자, 3단락. 셰플리 값을 그럼 어떻게 구하는데, 연합을 형성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그러니까 1단계는 뭐예요? 경우의 수군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계 기여도를 한대요. 그래서 1 경우의 수, 2 한계 기여도 계산. 한계 기여도는 특정 경제 주체가 연합에 참여해서 발생한 총 비용의 증가분이래요. 야, 이거는 벌써 개념들이 너무 난삽하게 나오기 때문에 정리를 안 하면 터질 것 같거든요. 이는 특정 경제 주체가 참여해서 발생한 연합의 총 비용에서 특정 경제 주체가 참여하기 전에 발생한 총 비용 빼서 구한다. 자, 계산식 나오죠. 이건 더 이상 밑줄 의미가 없어요. 구조도 무조건 그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셰플리 값이 만들어지는데 이거 무조건 나올 거예요. 이 셰플리 값을 이 정도로 설명했으면. 자, 그럼 계산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때 가중치도 계산할 수 있고, 이렇게 가중치를 곱해가지고 달라질 수 있고. 자, 밥 없다. 1, 2, 3단락 지금 구조도 딱 깔끔하게 한번 그려보십시오. 왜냐하면 특히 3단락은 이건 밑줄 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야. 4단락. 이제 가상의 게임 상황을 통해서 적용해보자. 자,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 지금 원리를 설명해놨는데 원리 공식이 이해가 안 되면 뭘 이해할 수가 있어? 사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결국에는 무슨 얘기야? 3단락이 뭔가 정보도 불충분하고요. 설명을 잘 못해서 이해가 안 된다면 4단락으로 이해해보시죠. 자, 그래서 함께 여행을 간 갑과 을의 숙소에서 이동수단을 불러 같은 경로에 있는 서로 다른 유적지로 갈 건데 이동거리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분담하기로 했대요. 오케이. 자, 그러면 갑과 을은 2,000원, 4,400원이 발생한대요. 자, 연합을 하면 당연히 4,400원이죠.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토탈 6,400원에서 2,000원만큼, 6,400원만큼에서 4,400원만큼을 분담하는 게 상식적이겠지. 아닌가? 그런데 1단계 뭐였어요? 먼저 한계 기여도를 구해보겠대. 자, 갑이 부른 이동수단에 을이 추가로 동승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 2,000원이 된대요. 그리고 을의 한계 비용은 당연히, 한계 기여도는 당연히 4,400원이 된대요. 4,400원에서 동수하기 전 뺀 2,400원이 된대요. 지금 봐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잖아. 그럼 그 경우의 수 중에 첫 번째 경우의 수야. 그래서 경우의 수 1번은 뭐야? 갑이 불었고 을이 추가 동승이야. 그러면 갑의 유무에 따라서 2,000원 차이가 나죠. 아, 잠깐 이거 어떻게 되는 거니? 갑의 한계 기여도는 2,000원. 맞죠? 갑의 유무에 따라서 갑은 2,000원을 낼 거냐 말 거냐니까. 자, 그 다음에 을의 한계 기여도. 을의 유무에 따라서는, 자, 일단은 봐봐. 갑이 부른 이동수단에 을이 동수하면 발생한 총 비용이 얼마래? 4,400원이래요. 자, 그러면 갑의
전후 기준으로 빼게 되면 2,400원이 되는데, 자, 그러니까 이 내용도 수식으로 처리해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을과 갑의 순서로 연합을 형성하여 동수하는 경우에, 자, 그러면 여기는 경우의 수 1번이죠. 어떤 순서야? 갑을 순서야. 여기는 을갑 순서죠. 오케이. 자, 그러면 결국 나왔죠. 3단락은 모든 경우를 설명하기 위한 설명이고, 우리는 3단락을 이해 못하더라도 4단락만 이해하시면 돼. 이거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어요. 자, 이제 그럼 어떻게 돼? 을갑 순서인데 을갑 순서는 어떻게 되니? 4,400원 0원이 된대요. 자, 이거 무조건 한 문제 나오겠다. 기억나죠? 우리 그 전세금 배분했던 거. 그 전세금 배분했던 거랑 똑같이 이거 숫자 바꿔서 나올 거야. 그럼 이 공식 이해하셔야 돼. 자, 지금 이 4단락의 내용을 수식으로 쓰신 다음에 공식을 지금 만들어 보세요. 시작. 영상 끊습니다. 연합형 게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의를 했고, 이제 셰플리 값을 구해야 되는데 기호 정도에 따라서 분담할 비용을 분배하는 게임이래. 자, 첫 번째, 경우의 수를 고려함으로써 기회 균등성을 확인하고, 참여했을 때 늘어나는 비용이 커지는 부분에 따라서 비용 분담을 시키기 때문에 기호 공정성이 있대요. 자, 그러면 성격을 1, 2단락 다 세팅을 해놨고, 1, 2단락에서 이해가 안 됐던 이유는 4단락까지 안 가서 그러네. 자, 3단락에서 한계 기호도와 가중치를 설명하는데 가중치가 도저히 이해 안 돼가지고 제가 식을 나름대로 적어놨는데 그냥 5단락까지 빨리 갈 걸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야 돼. 이게 처리가 안 되잖아. 그러면 막 꾸역꾸역 처리하고 있지 마시고 그냥 처리하지 말고 넘어가세요. 그럼 뒤쪽에서 이렇게 예시, 원리 이해를 주든지 문제수 줄 거니까. 자, 그래서 빠르게 4달러 갔더니 처리가 바로 됐어요. 자, 갑이 택시 타고 가는데 2,000원, 을이 택시 타고 가는데 4,400원이 들어요. 그럼 각자 가면은 당연히 6,400원이 되니까 비효율적인 거야. 자, 그리고 6,400원보다 더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경우의 수 1번 뭡니까? 갑이 택시를 불러서 을이 동승해. 경우의 수 2번 뭡니까? 을이 택시를 부르고 갑이 동승합니다. 여기까지 되셨어? 자, 그럼 봐. 갑이 택시를 부르고 을이 동승한 경우에 일단은 총 비용이 4,400원이 들었대요. 뭐 을을 태워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뭐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이거야. 갑의 참여 유무에 따라서는 원래 갑은 얼마만큼 쓸 수 있어? 2,000원이죠. 그러니까 갑이 가고 안 가고에 따라서 2,000원 차이가 나는 거야. 그래서 갑의 한계 기호도 공식은 어떻게 돼? 참여 전후. 저기 나와 있죠? 참여 후 비용 갑은 2,000원. 참여 전 비용 제로. 됐니? 그래서 2,000원이 나오는 거야. 반면에 을은요. 자, 이 경우의 수라면 잘 들어. 이 경우의 수에서 이미 토탈 비용은 4,400원이죠. 그리고 갑은 참여했다면 이미 2,000원을 갑이 지불을 했지. 그럼 남는 2,200원만큼이 을이 등장함으로써 추가되는 비용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잖아. 다시 설명한다. 자, 봐. 자, 애당초 여러분, 갑이 참여를 안 하면 빵원이에요. 갑이 참여를 하면 갑은 2,000원만 내면 돼. 그런데 갑이 참여를 해서 일단 2,000원 발생했죠. 두 번째, 이제 누가 참여해? 을이 참여해. 그럼 을이 참여를 함으로써 토탈 비용은 4,400원이 됐죠. 그럼 을이 참여하면서 토탈 비용은 4,400원이 됐고, 이미 갑이 낸 돈을 빼면 을이 참여함으로써 추가된 비용은 2,200원이라는 얘기예요. 뭐? 죄송해요. 2,400원이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그 다음에 경우의 수 2번은 뭐냐? 자, 모든 경우를 생각을 했으니까 갑, 을 순서, 을갑 순서냐. 자, 먼저 을이 나오고 갑이 나오는 건데, 자, 을이 나오면 어쨌든 을은 4,400원을 써야 돼. 그래서 을은 어쨌든 한개 기여도는 4,400원이야. 왜? 자기는 안 가면 빵원이지만 가면 4,400원 일단 내야 되니까. 그런데 총 비용이 4,400원 들어버리면 갑은 여기다 얻어타는 안 얻어타는 어차피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갑은 0원이라는 거야. 즉, 갑이 추가가 되더라도 어차피 을이 됐던 4,400원 이상으로 돈이 안 들기 때문에. 이해됐어? 그 갑의 한계 기여도는 이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제로기 때문에 0이라는 거야. 됐어, 여기까지? 그래서 얘는 뭘 설명한 거야? 3단락에 나와 있는 첫 번째 한계 기여도를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한 거야. 그럼 이제 뭘 설명해야 돼, 우리는? 5단락 가서 가중치 계산하는 걸 설명해야 돼. 자, 여러분 학교 내신 이거 이해 못하면 터지는 거 알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해하셔야 되고, 이거 공식 하나 지금 겨우 뚫린 거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2번 쓰고 가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2번 안 쓰면 무조건 헷갈려가지고 무조건 터집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자, 5단락까지 한 다음에 좀 이따가 구조도 다시 한번 그릴 시간 드릴 테니까 따라오시고, 자, 이제 5단락 갑니다. 자, 그리고 구조도 베끼는 걸로 안 되는 거 알지? 2에서 쓰셔야 돼. 구조도 2에서 여러분 손으로 2에서 쓰시는 그 과정까지 가셔야 돼요. 자, 계속해서 오겠습니다. 5단락. 한계 기여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각각 을이 동승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서 구한 한계 기여도의 가중치를 곱할 건데, 자, 각각 을이 동승할 수 있는 경우, 각각 을의 순서로 동승하는 경우와 을과 갑의 순서로 동승하는 경우, 자, 전체 경우의 수는 2가지, 그리고 해당 경우의 수는 1가지. 그래서 2분의 1씩 곱하겠다는 거예요. 됐니? 그래서 2분의 1씩 곱해서 모든 경우를 다 더해보겠다는 거야. 이거는 쉽네요. 자, 끝났네. 자, 그럼 이제 옵시다. 이쪽으로 오세요.
자, 풀이 과정 없이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 중간에 이제 제가 끊지 않고 바로 갈게요. 이제 첫 번째 우리 뭘 구했니? 한계 기호도 구했죠. 자, 두 번째는 뭐 하는 거야, 이제? 가중치 곱할 거예요. 자, 그럼 가중치를 곱하는 건데, 가중치는 확률이고, 이 확률은 어떻게 구하겠대? 전체 경우분의 해당 경우. 자, 그러면 잡고 계세요. 자, 이 문제 기준으로 보잖아. 자, 모든 경우의 수는 경우의 수 1번, 2번 두 가지죠. 경우의 수 1번, 2번 이 두 가지가 왔죠. 자, 그럼 모든 두 가지 경우의 수 분의 각각의 경우의 수는 한 가지죠. 됐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공식 하나 나오죠. 경우의 수가 n가지면 n분의 1을 곱하겠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2분의 1이지. 자, 그러면 이제 이거예요. 자, 1번 경우, 2번 경우에 가중치는 얼마가 돼? 2분의 1, 2분의 1씩이 되는 거야. 경우의 수니까. 그럼 가중치는 앞으로 다 똑같겠네. 자, 그럼 똑같은 가중치를 곱해갈 건데, 자, 지금 중간에 과정이 없어서 그냥 제가 계산할게요. 때려 박아서. 자, 그러면 갑의 경우 1번 경우에 일단 얼마 냈냐? 2,000원 냈지. 2,000원 곱하기 얼마? 2분의 1이죠. 갑의 경우 2번 어떻게 되니? 0 곱하기 2분의 1이죠. 그럼 토탈 계산하면 갑이 내야 되는 결과값은 얼마야? 1,000원이죠. 자, 반면에 을 계산한다. 자, 을 어떻게 되니? 맨 처음 얼마 냈어? 2,400원 냈죠. 2,400원 곱하기 2분의 1이죠. 두 번째 얼마 냈어? 4,400원 냈죠. 4,400원 곱하기 2분의 1이죠. 계산하면 나왔네. 2,200 더하기 1,200. 얼마 나와요? 3,400 나오겠네. 여기까지 됐을까? 결국 어떻게 돼? 3,400원. 그래서 결국에는 총 비용은 어쨌든 4,400원이 된다는 거야. 됐니?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는 각각의 뭐니? 셰플리 값. 결국에는 총 비용하고 같죠. 그러니까 확률 통계 기대값 계산인데 이게 문과 시험 범위로 넘어와서 자꾸 이렇게 출제되는 것 같아요. 됐니? 여기까지? 자, 그래서 중요했던 거는 4, 5단락이네요. 4, 5단락 이해가 안 되시면 내신 대비가 안 되시겠고, 그래서 내신 대비 때문에라도 4, 5단락 계산 제대로 하셔가지고 이해해 주시고 좀 이따가 집에 가기 전에 여러분이 이해해서 쓰고 가셔야 돼. 그러니까 베끼는 건 기본이고 이해해서 한번 쓰고 가셔야 돼. 그래야 자기께 돼서 넘어가지. 자, 필기하십시오. 찾을 수 없는 질문 주제 잡으시면 되죠. 셰플리 값의 개념 무엇인가? 몇 단락 주제야? 1단락, 2단락 주제죠. 셰플리 값을 구하는 방법은 3단락에서 5단락 주제죠.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가? 1, 2단락 도입부고 5단락 기억에서도 확인되죠. 가중치 얘기는요, 3단락, 5단락에서 두 번 설명하죠. 정답은 5번이죠. 그러니까 즉 예상되는 문제 한 개는 안 보이니까. 되셨죠? 자, 필기 다 되셨으면 두 번째 문제 15번 갑니다. 보기는 윗글을 이해한 학습지 일부인데 윗글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서 보인 거. 자, 치수장으로부터 가는데 결국에는 이제 A, B, C가 물을 받기 위해서 비용을 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보겠어요. 자, 상수도 건설 비용을 보니까 A 6억 원, B 22억 원, C 30억 원. 자, A, B, C는 상수 건설 모두 참여 연합을 형성하기로 했고,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얼마 들겠어요? 30억 들겠죠. 그러면 총 비용은 일단 30억 드는 상황.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나오니? 자, 잠시만요. 1만 건설할 거냐, 1, 2를 건설할 거냐, 1, 2, 3을 건설할 것이냐가 되는 거네. 간단하네요. 왜냐하면 문제니까 이게 경우의 수가 사실 문제인데 전제가 나와 있죠. 1구간이냐, 2, 3구간이냐, 1, 2, 3구간이냐. 6가지라고? 6가지로 계산해야 된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경우의 수를 다 계산을 해봐야 되는 것 같다. 그래야 여러분이 수학적으로 그 베이주주의자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그때 우리가 되게 고생했었던 보증금 반환 문제라든지 경우의 수가 사실 다 필요했던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만 보면 경우의 수 3개 같아. 왜? 1구간만 설치할 거냐, 1, 2구간만 설치할 거냐, 1, 2, 3구간만 설치할 거냐. 그런데 얘들아, 사실은 생각을 해보잖아.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나올까? 경우에서 몇 가지 나와? 자, 봐봐. A만 들어가는 경우 있죠. B만 자, 봐봐. 어떻게 돼? 8가지 나와요. 그러니까 봐봐. 자, 봐봐. 그런 거 없이 그냥 A, B, C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경우 8가지가 나온다고. 맞지? 자, 근데 봐. 8가지야 그러면 3가지야. 아니면 또 다른 경우야. 자, 무슨 얘기냐면 봐봐. 지금 A, B, C가 그러니까 단순히 순서 없이 참여할 거냐 말 거냐만 계산을 해보자고. 그럼 8가지가 나오잖아. 근데 봐. 뭐라고? 뭐가요? 그러니까 A, B, C의 참여 여부만 가지고 따지면 8가지라고. 참여 여부만 따지면. 그런데 이 문제 상황은 참여 여부만 따지는 게 아니라, 자,
1구간만 만들 거냐, 2구간까지 만들 거냐, 3구간까지 만들 거냐, 세 가지 경우냐는 거야. 판단하라고. 그러니까 나는 아까 뭐라고 설명했냐면 세 가지 경우만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경우만 있다고 본 거라고. 왜 참여 여부를 따져야 되냐면 참여 여부에 따라서 한계 기여도가 달라지잖아. 예를 들면 이런 거야. B 입장에서 우리 안 받을게 이래버릴 수도 있어. 맞잖아. 3구간까지 만들었는데 B는 그냥 저는 안 받을게 이래버릴 수도 있어. 2구간이나 3구간까지 만들었는데 저 A 안 받을게 이럴 수도 있는 거야. 이해됐니?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사실은 선지를 보면 나오긴 해요. 자, 그럼 1번 선지 봐. 일단은 뭐야? 모두 참여하기로 했대요. 그래. 그럼 경우의 수는 뭐야? 모두 참여야.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냐? 여기서 경우의 수를 어떻게 결정할 거냐? 자, 택시를 타는 경우는 갑이 불러놓고 을이 탈 거냐? 을이 불러놓고 갑이 같이 탈 거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잖아. 얘는 어떻게 경우의 수를 나눌 거냐는 거야. 자, 봐봐요. 자, 그럼 봐봐. A, B, C가 참여하는 순서 아닐까요? A, B, C가 참여하는 순서 아니겠냐고. 왜 그럴까? 보면 알겠지만 봐. 모두 참여할 거냐? 순서냐? 힌트를 줬잖아. 2번 선지에서. A, B, C의 순서야. 그러면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나오는 거야? 3팩토리얼 나오는 거지. 6가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걸 풀어주기 싫어서 자꾸 물어본 거야. 경우의 수는요. 이렇게 따지면 8가지고요. 이렇게 따지면 3가지고요. 이렇게 따지면 6가지예요. 셋 중에 뭐냐고 물어본 거야. 근데 이거는 문제에서 꼴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물어본 거야. 이 문제 상황은 8가지예요? 3가지예요? 6가지예요? 물어본 거야. 이해됐어? 됐어? 그러면 왜 6가지인지 이해됐어요? A, B, C 순서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출제 의도는 저기랑 똑같구나. 갑이 불러서 을이 타냐, 을이 불러서 갑이 타냐. 자, 그러면 A가 참여, B가 참여, C가 참여 이 6가지 순서를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풀이는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안 나올 건데 여러분 학교 내신 대비로는 이 경우 수를 6가지를 다 계산해가지고 해봐야 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여러분 학교는. 자, 하나씩 가볼게 이제. 1번. 지자체 A, B, C가 모두 참여 형성된 연합의 가중치는 그렇죠. 왜 가중치는 같니? 경우의 수 똑같고 해당 경우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자, 결국에는 무슨 얘기야? 가중치는 기본적으로 전체 경우분에 해당되는 한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 같을 수밖에 없어요. 2번. A, B, C 순서대로 형성된 연합의 경우 자, 그럼 봐봐. 자, 6가지를 다 계산하면 머리가 터지지만 한 가지 계산이 쉽죠. 더군다나 한계 기여도니까. 이해됐어? 자, 그럼 봐. 토탈 비용 얼마 들어요? 30억. 자, A의 참여 유무에 따라서 6억이 추가되냐 안 되냐죠. 그럼 A의 한계 기여도는 6억이에요. 자, B는요. 22억일까 아니면 22-6억일까? 오케이. 22-6, 10억, 16억. C는요, 그러면 30억이야 아니면 30억에서 6을 빼야 돼? 16을 빼야 돼? 21을 빼야 돼. 자, 봐봐. 뺄 수 있는 경우는 6을 뺄 수도 있고요. 16을 뺄 수도 있고요. 21을 뺄 수도 있어요. 자, 봐봐. 6은 뭘 빼겠어? A를 뺀다는 얘기인데 A만 빼면 될 수가 없지. 자, 그러면 16을 빼겠다는 건 B만 빼겠다는 건데 아니 그 A도 빼고 B도 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치면 결국 22 빼야 되지 않겠어요? 됐어? 그럼 C는 얼마 남는 거야? 8억 남네요. 됐니? 그럼 당연히 C 한계 기여도가 더 작아야 되겠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간단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출제 자체는 간단하게 2번을 꽂을 수 있게 내준 거야. 근데 2번 못 꽂았으면 애들은 터졌죠. 그러니까 정확히 공식 이해하고 선지로 들어가셨으면 답이 나와. 뭐만 이해해도 한계 기여도만 이해해도. 그런데 여러분 학교에서는 이걸 어떻게 낼 수가 있겠다? 6가지를 다 따질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뭐 할 수가 있겠다? 한계 기여도 곱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가중치까지 곱하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자, 여러분의 과제는 오늘 이겁니다. 10분 이하로 생각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기 전에 2가지를 해주셔야 돼. 첫 번째는 복습 필기, 두 번째는 10분 이하로 계산하세요. 됐니? 왜? 너는 이미 계산을 다 했다고? 선생님, 얘네 복습 필기ውን 하나 좀 출력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16번 볼게요. 기억의 이유요. 셰플릿 가스는 연합에 참여한 경제제조 분담할 총 비용을 균등한 기할에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는 거다. 자, 참여하는 순서를 고려했다가 2단락에 나와 있는 경우에서 뭐 얘기하는 거야? 기회균등성이죠. 자, 2번. 셰플릿 값은 경제 주체가 연합에 참여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이 증가할수록 가중치를 크게 부여했다. 그렇죠. 왜? 자, 셰플릿 값을 구해나가는 한계 기여도 어떻게 되니? 참여 후에서 참여 전값을 빼는 거죠. 3번. 셰플릿 값은 경제 주체가 연합에 기여하는 모든 경우를 고려하고 모든 경우를 고려한다. 아까 얘기했었던 2단락의 1번. 기회균등성이죠. 연합에 참여하는 순서가 동일한 중요성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 동일한 중요성이요? 자, 다시 정리하면 기회균등성. 순서 고려죠. 경우의 수 고려, 순서 고려죠. 순서가 동일한 중요성? 순서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이 3번 선지가 가중치 얘기인지 알아먹어야 돼. 그렇죠. 참여하는 순서는 전체 경우의 수로 들어가죠. 그런데 해당 경우는 한 가지로 계산했죠.
그럼 결국 무슨 얘기야? 가중치는 모두 동등하죠. 그럼 동등한 가중치가 들어갔으니까 동일한 중요성이라고 가중치를 바꿔 쓸 수 있다면 맞는 얘기겠네. 아니야? 생각해보세요. 자, 4번. 셰플리 값은 경제 주체들이 참여해 형성할 모든 연합을 고려하고, 자, 이건 뭘 고려하겠다는 거야? 경우의 수 기회균등성이죠. 그냥 오답 만들려고 반비례 같은 개소리를 했고, 셰플리 값은 연합을 형성한 경제주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고, 연합들이 형성하는 경제주 경우의 수가 늘어날수록 비용이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 상관없어 이거는. 경제주가 증가한다고 해서 총 비용이 늘어날지 줄어들지는 상황에 따라 다른 거니까 얘는 아예 상관이 없는 내용이고. 그럼 일단 결국에는 남는 건 뭐야? 순서를 고려했고, 그 다음에 경제주 연합에 참여해서 발생하는 비용이 증가할수록 가중치를 크게 부여한다. 자, 의도는 이거죠. 자, 한계기여도는 동일해. 한계기여도는 동일한데 뭐가 달라? 가중치가 다르죠. 가중치는 어떻게 부여되고 있어? 동일하게 부여되고 있잖아. 아니에요? 가중치는 지금 모든 경우 동일하게 부여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봐봐. 가중치는 어떻게 구하니? 경우의 수로 구하지. 경우의 수가 뭐야? 연합에 참여하는 순서죠. 그럼 연합에 참여하는 순서에 따라서 가중치는 동일한 거 아니냐고. 자, 일단 필기를 하고 특이한 거 있으면 질문을 받을게요. 영상 잠깐 끊습니다.